How you doing, dear? Nice meeting you. I'm Uncle Joe. Welcome to our class toda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Uncle Joe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식으로 이해하는 미국 영어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1강 바로 시작합니다. Let's start. 언어가 있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고 위험에 처했을 때 단순한 소리로 위험과 위협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기능입니다. 의사전달의 수단인 것이죠. 동물들은 간단한 소리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간단명료하기 때문입니다. 먹기 위하여,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동료를 부르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고 후손을 낳기 위하여 소리를 내고 몸짓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소리로 사람과 잘 교감하는 동물들을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잘 따를 수 있습니다. 노벨상에 빛나는 해밍웨이는 고양이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100마리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곤충들은 몸짓과 페로몬 향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찰했던 한 학자는 노벨상을 받았는데 바로 벌을 연구했습니다. 날개짓을 통해서, 춤추는 모양을 통해서, 떨리는 모양을 통해서 어디에 얼마만큼의 꿀이 얼만큼 있으니 같이 가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벌들이 같은 모양으로 춤을 추며 날개를 흔들고 같이 동의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같이 비행하여 꿀을 따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창조의 섭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존하고 있는 동물들, 곤충들, 사람들 생존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의사전달을 합니다. 의사전달을 해도 의미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관심과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엄마와 딸처럼 대화가 잘 통하고 이신전심으로 통하는 대상도 또 없을 것입니다. 귀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옹알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웃고 있습니다. 서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몸짓도 합니다. 그리고 까르륵 웃기도 합니다. 의식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는 없으나 의식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됐습니다.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는 의식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전달하는 수단은 언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몰스부호와 같은 것은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수단이었습니다. 길고 짧은 음을 통해서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수화도 언어입니다. 손동작을 통해서 언어를 대신합니다. 휘파람 언어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저쪽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휘파람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이들의 휘파람 언어를 통해서 작전을 세웠던 기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는 터키나 카나리아 제도 등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정부 시책으로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손짓도, 발짓도, 소리도, 몸동작도 언어인 것입니다. 의사전달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음악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춤동작이나 걸음, 몸의 표현, 들고 있는 장신구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도표도 있습니다. 음악에는 악보, 무용에는 도표인데 무용악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전을 전해 왔습니다. 또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로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의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언어는
의식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언어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수화도 그렇거니와 바디 랭귀지는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어린아이 머리를 만져주면 영혼이 떠난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기도 하고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뻗으면 싸우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귀를 잡고 인사하는 데도 있고 코를 비비며 인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을 전달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또 한 분의 여성 과학자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수화를 침팬지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침팬지는 200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했고 그 단어를 구사하며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수시로 침팬지를 찾아갔고 건강 상태도 묻고 기분 상태도 묻고 도와줄 것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침팬지가 자기는 임신 중이고 임신으로 무엇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이 과학자는 어떻게 몸을 관리하라는 충고를 해주면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학계에 보고되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곤충으로부터 만물의 영장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보존하고자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려야 되고 필요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언어를 가지고 외국어로 호환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외국어 습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한국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식으로 이해하는 미국 영어는 한국말을 이미 습득해 놓은 사람이 이 한국말을 어떻게 외국어로 옮겨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일정한 루틴이 있을까? 일정한 변화의 흐름이 있을까? 그대로만 변형하면 말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yes 라고 대답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연구했으니까요. 저는 영미권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유치원부터 초등고등학교를 외국에서 공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왜 헷갈리고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강의 중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말 할 수 있으면 1단계는 넘어선 것입니다. 일본어로 만들어진 문법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던 우리 세대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또 공부하고 일본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영어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헤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식으로 이해해서 한국식으로 번역하는 단계로 뛰어넘는 그런 과정만 있다면 영어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먼저입니다. 의식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영어 접근을 해 나가면 영어는 빠른 시간 내에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제대로 된 언어를 한번 습득해 보도록 하죠.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 컴퓨터와 더불어 외국어, 특히 영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고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필수품입니다.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해나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Bless you and bless you all. Thank you. Bye bye.